생방송 남도 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 톡톡의 김석훈입니다. 지난해 11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 도약기금이라는 것이 출범을 했습니다. 장기간 연체로 통장 개설조차 두려워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소각과 감면을 목표로 지금도 여러 금융기관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 중이라고 그럽니다. 생방송 남도톡톡입니다. 별의별 정보, 오늘은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혜란 상담사와 함께 새 도약기금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재밌고 다양한 정보가 한가득, 별의별 정보. 생방송 남도 톡톡 수요일 별의별 정보입니다.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박혜랑 상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담사님, 그 새도약 기금 출범은 지난해 이제 10월, 11월 이때 이제 출범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정부에서 계획이 계속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도 문의 전화 같은 거 많이 오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도입 계획이 발표된 작년 7월, 8월부터 정말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 저희 센터 상담이 평균 기간 대비 그 한 서너 배 정도 증가했을 정도였습니다. 7, 8월에 날도 네. 더운데. 하지만 당시에는 그 새도약 기금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이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딱히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0월 새도약 기금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내용이 구체화됐습니다. 네, 그 구체된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주요 내용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금융채무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이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을 해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서 채무를 소각을 해주거나 채무 조정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 모든 장기 연체 채권들이 일괄적으로 소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새도약 기금으로 채권이 매입되더라도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지원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7년 이상 장기 연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 이제 그 뭐 기준 시점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5천만 원 이하라는 것은 총 채무액을 말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자까지 포함한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일반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기준 시점은 2018년 6월 19일로 네. 이보다 전에 연체가 발생을 했거나 이보다 전에 채무 조정이 실효된 적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2018년 6월 19일, 네. 2018년 6월, 예. 네. 그리고 원리금 총액 그 5천만 원이 아니라요. 예. 연체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금융회사별 원금의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들이 대상이라서 뭐 이자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금융기관별 합산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군데 채무가 뭐 2천이고 다른 쪽은 뭐 4천이다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두 개 합하면은 6천이 5천이 되니까 네. 5천이 넘어가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네. 예. 4천만 있을 때는 안 된다. 아니요. 이제 한 기관에 4천만 원 원금이라면 그것도 이제 하실 수 있죠. 아니 5천만 원 이하잖아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하인 하시니까. 경우죠. 야, 네. 5천만 원 이하인. 제가 이게 자꾸 금액을 많게 생각하니까 네. 5천만 원 이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 네, 원금이요. 예, 원금이. 예. 그렇다 보면 뭐 대상폭이 상당히 넓어지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요 신용회복기금이라든가 그 국민행복기금 뭐 이런 거 같은 거 비슷한 형태 채무조정 지원제도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네, 많았었죠. 정부에서 발표해서 네. 시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예. 성실 네. 채무 조정을 받은 분들, 채무를 그렇게 조정하신 분들, 알아서 잘 갚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하는 네.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자꾸 채무를 조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거나 탕감을 해주게 되면 네.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는 그런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있죠. 어떻습니까? 네. 예. 세도약기금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른 세무조정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또는 현재 진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세무조정 등 사실 모든 세무조정 제도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다른 세무조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세도약기금 역시 장기 연체의 늪에 빠져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네. 동시에 이렇게 재기에 성공한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서 또 정상적인 소비자가 되고 납세자가 되는 이런 사회 전체적인 선순환을 위한 좀 큰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급여나 통장 압류 같은 거 뭐 이런 건 무섭다 해가지고 취직도 안 하시는 뭐 그런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현실적인 어떤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7년 이상 원금 5천만 원 이하 채권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기간은 7년이 넘었어야 되고 자꾸 저도 이제 이상이고 이하고 이래 가지고 네, 지금 7년이 넘었어야 되고 네 맞아요. 원금은 5천만 원 가면 안 되고 5천만 원 네. 이하 네. 채권인데 이제 그럼 다 세도약 기금으로 이제 매각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 단순히 연체 기간이나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일반 금융채무가 아닌 경우라든지 뭐 사행성이나 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지원해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7년 이상의 연체 채무라고 해서 또 모두 다 되는 것도 아닌데요. 네. 그 출범 이후에 더 많은 기관을 이 세도약 기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사실 상당수 대부 회사나 자산관리 회사들이 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참 상담사님,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유동화 회사와 관련해서 세도약 기금으로 매각된다는 그런 뭐 기사도 있고 그랬는데 원래 대상이 아니었던가요? 네, 사실 이 유동화 회사들 자체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금융권이 만든 부실채권 처리회사, 그러니까 이제 민간 주도의 배드뱅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곳이었는데 예. 이 회사들이 오히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심 활동으로 되려 채무의 상환을 압박하는 등 일반 그 채권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게다가 또 작년 세도약기금을 출범했을 때는 협약 기관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배드뱅크 성격의 자산 유동화 회사들이 관리하던 연체 채권을 세도약 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을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참여 기간이 조금 확대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 매각 기관들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닌 상태인 거죠? 네, 작년 10월만 해도 일반 금융기관 외에 대부업체나 유동화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예.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실제 이렇게 7년 이상의 장기 연체 채권은 원채권자인 1, 2금융기관들 외에 유동화 회사나 자산관리 회사 등으로 양도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특히 실무적으로도 상당한 장기 연체 채무들이 뭐 대부회사나 자산관리 회사로 양도돼서 추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금도 미참여 기관들 채권 매각을 위해서 좀 세도약 기금에서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뭐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뭐 내가 세도약 기금 대상이 되지 않을까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현장에서 상담하시다 보면은 이런 분들 만나신 분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꽤 많이 뵙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진행하기보다는 세도약 기금의 추이를 지켜보고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예.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 그 세도약 기금의 소각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분들을 만나면 좀 무리한 시도보다는 좀 연말까지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예. 네, 종국에는 소각이든 조정이든 결론을 지어야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여러 기간의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조금 넓게 좀 올해 연말까지 좀 매각을 기다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채무 조정이 꼭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 생각 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세도약 기금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도약 기금의 매각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가장 먼저 일반 금융회사에 있던 채무들이 매각이 되면 양수양도 통지 이후에는 자체 심사들까지
네. 추가적인 추심이 이제 중단이 되고요. 예, 예. 이후 정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들어갑니다. 이때 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채권의 소각 여부와 채무 조정 대상 채권이 분류가 결정이 됩니다. 소각이라는 건 저 채무 없어지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정말 갚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 기준이 되는 거, 저 기준 자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심사 결과 그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1년 이내 채무를 그 소각을 해주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채무를 안 갚아도 네. 되게 되는 거죠. 네. 반면 이제 모두가 소각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소각이 아닌 그 채무 조정 지원이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 조정을 통해서 최장 10년에 걸친 분할 상환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혹시 소각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심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료들을 보고 저 소각 결정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먼저 조사하는데요. 예. 첫 번째로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자로 분류되어야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기금에서 정한 생계형 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이하게 최근에 출입국 기록도 조회를 해서요. 예. 5년 동안 2회 이상의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소각 대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이 도약 기금이 다른 채무 조정과 또 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본인의 신청이 아닌 자동 심사로 이루어진다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더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보통 우리가 채무 조정을 하고자 하면 법원이든 신용회복위원회든 본인이 신청을 먼저 하게 되어 있죠. 네. 하지만 이 세도약 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그 세도약 기금과 금융회사 간 채권 매각이 이루어지면 네. 자체적인 심사를 해서 소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채무자가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KBS 목포라디오 생방송 남도 톡톡 듣고 계십니다.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혜란 상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큼한 바람처럼 당신 곁에 편안한 친구. 생방송 남도 톡톡이 함께합니다. KBS 목포라디오의 생방송 남도 톡톡 별의별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 박혜란 상담사와 함께 새 도약 기금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채무가 소각이 되면 이제 가장 좋겠지만 심사 기준에 맞지 않아서 소각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강화된 채무 조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심사 결과 소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실망하실 필요는 또 없는데요. 우리가 그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일부 재산이 발견돼서 채권 소각은 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그 강화된 채무 조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이용할 경우에 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원금에서 최대 그 30%에서 최대 80%까지 이 감면된 조건으로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네. 이때도 그 감면도 원금 기준으로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자는 감면 더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실용적인 채무 정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면 내가 장기 연체가 있는지 그러니까 새 도약 기금의 또 대상이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가장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네. 세도약기금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시는 방법인데요. 그 신용정보원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채무 변동 조회도 가능하고요. 꼭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꼭 세도약기금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의 채무도 함께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도약기금의 심사 현황이나 소각 내용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때 그 모바일 신분증과 간편 인증이나 민간 아이디를 이용해서 간단한 좀 본인 인증을 거쳐 주셔야 하거든요. 네. 혹시 이런 본인 인증 수단이 없다면 그 1660-0705번 이 세도약기금 콜센터 번호입니다. 네. 여기에 전화를 하셔서 본인 확인을 하시고 채무 조회나 소각 대상자 여부를 좀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채권 매각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따라서 조회 결과가 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채권 매각도 올해 10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또 대상 채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상자들 또 순차적 심사를 통해 심사 대상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추세로는 아마도 올해 10월을 지나 뭐 연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채권 매입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저희도 저희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하고 예. 그 세도약 기금에 한 번씩 전화를 해보거든요. 그럴 때 그 현재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추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내용들 한번 또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데 7년 이상 아무튼 장기 연체 중에서 기관별 5천만 원 이하 채무 대상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중에서도 세도약 기금으로 매각이 된 채무들이 지금 대상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금융 채무가 아닌 개인 채권, 네, 개인 채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모든 금융기관 채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개인 채무라든지 뭐 물품 대금이라든지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의 채무도 세도약 기금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 또 중요한 문제가 네. 이 금융기관들이 세도약 기금에 참여를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연체 채권을 다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본인들이 자체적인 선별을 해서 넘기는 거라서 금융기관에 7년 이상 채무가 있다. 그런데 또 세도약 기금과 협약이 되어 있다. 그럼 나는 대상이 될까? 사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그 세도약 기금의 진행 일정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뭐 다른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지난 12월 금융위원회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올해 10월까지는 채권 매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2025년 11월부터 2027년 내년이죠. 예. 내년 6월까지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매입과 심사가 사실 그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찾아보니 이미 그래서 심사 결과 소각 결정이 난 부들도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지금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시지는 말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도 그 채무조정 상담 이게 이제 항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본인 인증 이런 것부터가 어렵고요. 뭐 전화 끊는 것도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막막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네, 혹시 본인 인증을 통한 조회 자체가 어려우시거나 세도약 기금에 전화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를 모르겠다. 네. 채무도 또 채무조정 자체도 나에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채무 조회부터 상담까지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그 이런 세도약 기금과 관련한 것이 아니더라도 채무의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꼭 저희 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채무에 확인이 필요한 분들, 채무가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 확인받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만 딱 넣으면 네. 채무가 딱 하고 떠는 이런 시스템 아직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요? 왜냐하면 채무 종류가 일반 그 금융채무부터 개인 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물품 대금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큰 금융기관들의 채무 네. 문제 뭐 그런 것들은 네. 어느 정도는 만약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계실 때 네.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재산 이걸 네. 의뢰를 하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속인 재산 조회를 하시면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금융기관의 그 금융감독원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요. 예. 이 금융감독원에서 그 관리하는 금융기관 중앙회에 네. 이제 이분의 상속 재산을 조회해달라고 일괄적으로 요청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때 금융기관에서 집중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그냥 내 채무 확인하는 거 그것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일반인 분들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2015년 이후에는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채무가 이제 기록이 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서 네. 2015년 이후의 채무 기록은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이전에 발생한 연체 채무 네. 혹은 개인 채무 아니면 금융채무로 분류되지 않는 물품 대금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는 법원의 민사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으로까지 채무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쉽게 안 되는 거네요. 저 그 일반 채무와 관련해서 정리 필요하신 분들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길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상담센터에서 방법이라든가 길을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건데 사전에 좀 예약 같은 거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네, 예약이 꼭 필수입니다. 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보통 이런 채무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현재 상황부터 뭐 채무 전반에 대한 굉장히 좀 밀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처음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도 정말 저희 간단한 상담만 해도 2시간 혹은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힘들어하세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예약 없이 방문하셨다가 기다리시거나 혹은 또 다시 오셔야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꼭 예약 후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우리 병원 진료받아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처음에 오면 되게 놀라십니다. 어디로 어떻게 전화를 해서 도움 받는 게 낫습니까? 네, 저희가 총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게. 예. 네, 저희가 전남 도내 일단은 총 3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네. 먼저 저희 전남 서부권을 관할하는 센터는 이제 담당 지역이 목포, 나주, 무안, 영암, 한평, 신안, 영광, 장성까지는 저희 서부 센터로 연락을 주시는데요. 네. 무안군 삼양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61에 285에 398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포, 나주, 무안, 영암, 한평, 신안, 영광, 장성 네. 이쪽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은 무안으로 오시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방금 전에 285에 3980번 네. 이쪽으로 문의를 하면 되고. 자, 동북권 쪽은요? 네, 동북권은 저희가 그 순천시 해룡면에 동부센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예. 위치상은 그 전라남 도청 그 동부청사가 매우 가깝습니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천이나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화순, 담양, 곡성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네. 지역 번호는 동일한 061에 727번에 2590번입니다. 야.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희가 그 남부 지역 도민들을 위해서 해남 상담소를 또 개소를 했거든요. 네. 해남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역 번호 061에 533에 3990번입니다. 혹시 해남이나 완도, 진도, 강진, 장흥 지역에 거주하시는 도민이시라면 네. 이 해남 상담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상담 관련해서 안내해 주실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이제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채무 조정과 관련한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인터넷과 또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접하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가 이런 온라인상에서 얻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과 현실은 매우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초수급자면 뭐 무조건 파산이 된다. 혹은 젊은 사람이지만 뭐 실직했으면 파산이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개인 파산의 경우는 오히려 신청했다가 면책에 이르지 못하면 10년 동안은 재신청도 불가능하고요. 예. 또 파산된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신분상의 불이익만 남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개인회생 또한 신청 후에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잘 기각이 돼요. 예. 사전에 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그 본인의 상황에 기반한 상담이 필수적인데 특히 회생이나 파산 같은 공적 채무 조정은 대리인을 선임하시더라도 본인이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그렇죠. 있으니 꼭 충분히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오늘 그 별별 정보 코너로 세도약 기금을 비롯해서 우리 금융복지상담센터 이용과 관련된 내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혜란 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남도 톡톡 들으셨는데요. 내일은 경계선 토크 진행이 됩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 산하의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정현기 센터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생방송 남도 톡톡 수요일 방송은 방탄소년단의 노래 소우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을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하늘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나널 어두운 밤 외로운 몸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져준 뭐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걸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맘들 속 서로 겹은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 많은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 가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도시의 불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e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모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